안녕하십니까. 필러 한재훈입니다. 예, 오늘은 그 수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포자, 어, 이제 많이 피양육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수학을 일찍부터 포기하게 되어서 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는 왜 수포자가 되었는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뭐 다양한 연구 결과와 관점과 다양한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하신 수학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아마 수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리 학생들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인하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신 송용진 교수님. 거의 30년 가까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단 단장을 역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재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1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분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재 교육과 관련한 우리 송영진 교수님의 어떤 고민도 들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그리고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도 아주 흥미롭고 아주 뜻깊게 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학이란 무엇인가, 현대 수학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수학과 현재의 수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송현진 교수님께서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나 철학자들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과거 옛날에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화가이자 레슬링 선수이자 등등등 많은 타이틀 한꺼번에 가졌잖아요. 물론 그런 그 역사 인물들이 그 불세출의 천재이긴 하나 좀 현대에 그런 인물이 있나요? 없죠. 예. 물론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의 그 역사 유인들의 천재성을 내려깎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학문에 대한 그런 범위와 깊이 이런 것들이 지금 고도화된 현대의 학문과는 비교하면 조금 그레이드가 좀 낮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는 천재들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 학문의 지식들이 방대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 좀 세세하게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의 수학과 현대의 수학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수학을 이용하는 학문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과학에서도 쓰고 다양한 건축학 다 많이 있잖아요. 그 수학과에서 수학은 그 다른 학문들이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학과 뭔 차이가 있느냐? 과거의 수학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대 수학과의 수학은 그 송영진 교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간단하게 논리적 구조만 남은 상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 수학은 논리적 구조와 분별력 요 두 가지만 남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논리적 구조가 뭐예요? 라는 또 질문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력과 출력. 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약간 자조적인 어떠한 약간 한숨도 약간 보였던 것 같은데 성현진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입력이 잘 안 되더라. 수학 보면은 조건을 입력하고 그 조건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해를 구하는 출력을 하면 되는데 뭐 공식을 몰라서 원리를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조건을 입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그러면서 약간 고민스러운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시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아무래도 초등교사니까 거기서 조금 뭔가 번뜩이듯이 살짝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저만의 깨달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력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왜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입력과 출력 왜 입력이 안 되는가? 저희 아들을 보면은 입력 많이 합니다. 그 입력이 많이 된 것을 어떻게 추측하냐면은 입력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출력을 보면 돼요. 저희 아들이 매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맴 이러고 다녀요.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미 좋아하는 매미를 의인화해서 본인이 매미가 되었다라는 입력을 해서 그 매미가 된 자기 자신을 맴 어떤 이러한 의성으로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갔다가 조금 사람이 많아서 붐벼서 조금 대기를 해야 되는 때 지루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뭐 핸드폰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연 풍광이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군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자신만의 어떤 사색과 사유에 빠지면서 그런 대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심심하죠. 네. 그럼 저희 아들은 갑자기 태극 1장, 2장, 뭐 고려, 금강 이런 거 막 해요. 그 순간 물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뭐 방도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라는 것을 입력하고 자신은 태권도 선수가 돼서 품새를 하고 있는 거죠.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이들은 출력을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로막죠. 보통은 이제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 매미처럼 뭐 맴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태권도 품새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다른 누군가는 애가 관종이야? 응? 공공예절을 지켜야지 애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부모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불만에 찬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고요. 시끄럽게 맴 이러고 있어. 응? 부모는 진상인가 보구만. 애들 공공예절 지키게 제지해야지. 맞아요. 이 사회 규범, 도덕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어떠한 시선 그리고 어떤 정도를 넘어선 어떤 아이의 출력 이것들이 서로 상충해가지고
아이의 출력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조금 공동체 의식과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 공공 예절을 지켜야지. 하면 안 돼. 마땅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논리적 구조인 출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출력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입력도 막힌 거죠, 사실은. 태권도 선수가 돼서 품새를 하고 있는데 품새를 못하게 해. 매미가 돼서 입력이 돼서 매미를 의인화하면서 상상과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가로막히면 또는 이제 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여자애들은 뭐 인형놀이를 할 테고 어찌됐건 뭐 의사놀이라든지 뭐 공주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 또 남자애들은 뭐 군인 뭐 총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어른들이 막 같이 함께 아이의 입력에 맞추어서 재밌게 놀다가도 지치면은 다른 거 하자 이거 어때 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다양한 또 다른 놀이로 유도를 하고 뭐 거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것들도 분명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출력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입력한 것이 출력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가로막힌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주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결국에 아이들은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맴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공공예절이 맞지 않는다고 맨날 제지를 당해. 또는 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맴 그러고 있냐? 나이답게 해야지. 어찌됐건 제지를 당해. 그러면은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추는, 당연히 멈추죠. 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이미 맴이라고 하는 입력도 멈추게 된 거죠.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입력을 멈추게 되는, 즉 출력을 제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입력을 멈추다 보니 논리적 구조만 남은 현대 수학. 조건을 보고 조건이 1, 2가 있고 이럴 때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시오. 근데 그 조건 1, 2가 입력이 안 돼. 바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논리적 구조나 이런 입력과 출력의 어떤 그러한 연결성과 어떤 그러한 심리적 장벽, 저항이 없게 하겠다고 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막 무분별하게 그대로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진상 학부모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요. 저도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그나마 조금 많이 고려하고 한번 고민해보고 그나마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의 행동 웬만하면은 막지 마라. 즉 행동 출력 막지 마라.
못하게 하지 마라. 아이는 그 행동, 그 출력을 하기 이전에 머릿속으로 입력이 된 상태예요. 태권도 선수가 입력이 되면은 품새를 하는 거고, 좋아하는 매미를 떠올리면서 나는 매미라는 입력이 있으면은 맴 출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함부로 제지하거나 가로막거나 하면 안 된다. 다만 균형은 필요하다. 우리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공예절, 사회규범과 관련해서 남에게 피해되지 않게 그러한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마땅히 그것도 중요한 덕목이고 갖추어야 할 그런 중요한 인성을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코칭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외부 환경에서는 그런데 또 이제 내부 가정 내에서는 너무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는 상황 없잖아요. 아이들과 놀 때 본인의 어려움, 그 보호자의 지루함, 재미없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러한 체력적인 어떤 이슈 등등 그런 것들만 견뎌내면은 어찌됐건 아이가 입력한 상태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 아이의 출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아이의 입력을 계속해서 입력과 출력이 잘 이루어지게 논리적 구조가 잘 형성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밖에서는 또 진상학부모가 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또 좀 상충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그런 사회규범, 도덕 이런 것들도 균형을 맞추어서 때로는 출력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런 것들의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을 못한다는 혹시나 너무나 내가 아이의 출력을 가로막진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한 줄 요약, 아이들의 행동은 출력이다. 그리고 그 출력은 아이들 머릿속에 입력이 있다. 입력과 출력의 구조가 논리적 구조이니까 아이들의 출력을 너무 아무리 마땅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제지하지는 말아 달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좀 어렵네요. 네. 우선은 수학, 현대 수학은 논리적 구조, 변별력, 그 중에 논리적 구조는 입력과 출력,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입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출력을 너무 제지하지 않는 이런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자녀를 조금 더
마땅히 교육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장착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뭐 생각해 볼 거리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